안녕하세요. 더럽고 질긴 인연의 전 남편을 둔 70대 할머니입니다. 전 오래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바람으로 말이죠.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한 이혼이라 두 번 다신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끈질기더군요. 저는 지금부터 그 지겨운 농가의 만남과 끝맺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법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비록 일찍이 병으로 인해 엄마를 여의긴 했지만 전 부족함 하나 없이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오로지 사업과 딸인 저 단 2개밖에 모르며 사셨던 아버지 덕분에요. 그리고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후 대학을 졸업했던 전 나이 26에 당시 레지던트 시절을 거치고 있던 3살 위의 의사 남편과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 티켓을 미리 예약해 두기도 했고 아무 기념일이 아닌데도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홀 시어머니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손이 시누이 또한 좋은 사람들이었고 결혼한 지 2년 뒤 예쁜 딸아이까지 출산하자 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생 제 인생의 불행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죠. 남편이 전공의 자격증을 따자 아버지는 남편에게 제법 규모가 있는 2층짜리 병원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막 개원한 의사의 병원에 입원실까지 있었을 정도였으니 남편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이후 저는 딸을 낳은 지 3년 만에 둘째인 아들을 출산했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제 인생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도 직전이던 회사를 살리려 매일같이 동분서주하셨던 아버지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끝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결국 아버지의 회사 또한 부도가 나고 말았죠.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 좀 찾아오세요. 예고된 불행은 예상보다 더 큰 폭풍우가 되어 우리 가족을 덮치더군요. 한정승인 신청으로 인해 전 아버지의 채무를 전부 떠안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모조리 빚쟁이들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어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줄 돈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막대한 빚을 갚기엔 턱없이 모자랐고 돈을 날리게 생긴 빚쟁이들은 틈만 나면 저희 집과 남편의 병원으로 찾아가 우리를 괴롭히더군요. 우린 법 같은 거 몰라. 우리 돈 줄 때까지 우린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저는 그들에게 죄송하다며 빌어도 보고 남편은 몇 번이나 그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돈을 잃은 빚쟁이들은 끈질겼습니다. 집도 집이지만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병원을 점거하고 있어 남편의 병원 운영에도 피해가 막심했죠. 결국 우리는 가진 재산 전부와 남편의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쟁이들에게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까지 이런 힘든 일에 휘말리게 해서. 이게 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짜증나 진짜.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시다. 이렇게 빚만 남겨놓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남은 우린 어쩌라는 거야? 전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는 저를 과도하게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비난까지 하더라고요.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들어보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속상한 어투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셨어?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건 맞는데 적어도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집 그리고 당신 병원 다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 아니야? 게다가 당신은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달이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생활비로 붙여드렸잖아. 우리 아버진 오히려 우리한테 생활비 보태 쓰라면서 매번 돈을 주기만 하셨는데 비록 모은 돈은 다 날리게 되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 덕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의사랑 결혼하면서 그 정도 안 해오는 집이 어딨어? 내 주위에선 다 그렇게 받고 결혼했어. 당신만 뭐 대단한 거 해온 것처럼 유세 떨지 마. 에이, 짜증나 정말.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게 퉁명해지던 남편은 빚을 갚아야 한다며 저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더군요. 부족한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서라도 저 또한 더는 가정주부로만 살아갈 수는 없었기에 고민 끝에 전 피아노 개인 강습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엔 제가 취미로 치던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름난 대학을 졸업했던 덕에 전 취미생과 입시생들을 꾸준히 가르칠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에 아이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또한 집안 분위기에 적응을 하더군요. 저 또한 처음엔 변한 남편을 보며 힘들고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어찌됐든 함께 저희 아버지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고 여전히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에게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날이 갈수록 돈에 인색해져 갔다는 겁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저만 보면 돈돈거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아까워하더군요. 처음엔 애들에게 먹는 걸로 눈치를 주더니 나중엔 어쩌다 한 번 사입는 아이들의 계절옷을 보면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럴수록 전 학생을 늘리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출금은 남편이 알아서 갚고 있던 터라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대출을 다 갚고 다시 돈을 모아 예전처럼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돈을 모으면 남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그 돈을 전부 주고 남은 돈과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가게를 꾸려나가길 반복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나 학교에 육성회비 내야 하는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당시 고3이었던 딸은 제게 쭈뼛거리며 육성회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달력에 메모를 해놨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일도 아닌데 괜히 돈 문제로 딸이 부모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속상했죠. 그런데 워낙에 돈을 모으기만 하면 남편에게 전부 줬던지라 제 수중에 육성회비를 낼 만한 돈조차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육성회비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유나 학교 육성회비를 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 오늘까지 내야 한다니까 당신이 나 대신 좀 유나 육성회비 좀 내줘. 뭐? 애들 교육비랑 생활비는 다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근데 며칠 전에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줬잖아.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참 집안 살림 잘 꾸린다. 어휴, 애들 키우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 아주 숨만 쉬어도 돈이네 돈. 여보, 애들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해. 왜 애들 상처받게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대놓고 말해줘야 얘들도 부모 돈이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닌 걸 알아먹지. 에휴, 유나 너 설마 대학교까지 간다는 염치 없는 말 하는 건 아니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 그럴 돈 없다. 남편은 하다못해 딸을 향해 망언을 날리더군요. 딸은 수저를 식탁에 가만히 내려놓더니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아버지. 담임 선생님이 제 성적 정도면 의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의대? 남편은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더니 딸을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말렸죠. 기집애가 뭐 공부? 의대를 가? 개나 소나 의사 아냐? 너 의대 학비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
먹여주고 키워준 값 집에다가 보태라고. 여보, 그게 애한테 지금 할 소리야?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공부시키는 세상에 뭐? 의대를 포기하고 공장이나 가라고? 그것도 집에 돈이 있을 땐 하는 말이지. 이래서 요즘 것들이 문제야. 자식 대학 보내는 일이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인 줄 알아? 야, 조윤아. 너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아둬라. 내가 조건 없이 너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야. 더는 국물도 없어. 알아들어? 에이, 밥맛 떨어져. 남편은 사납게 인상을 쓰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가 난 제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뭐라고 더 따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저를 막아서더군요. 누가 조건 없이 우릴 지원해줬는데요? 아버지가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남편을 따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 딸이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진 듯 눈물을 그렁거리며 남편에게 따지듯 묻기 시작했어요. 뭐야? 너 지금 어디서 눈가를 부라려? 이게 감히 부모한테 건방지게 당장 눈 안 깔어? 아니요, 못 깔겠어요. 저도 오늘 할 말을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조건 없이 우릴 지원해줬다고요? 아버진 외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매번 돈 아깝다면서 우리한테 눈치 주셨잖아요. 뭐만 하면 돈 없다. 어린 놈들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 교복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면서요. 무슨 부모가 그래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아? 나 하나 되니까 집이 이렇게 힘든데도 너희들 책임지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되바라지게 굴어? 좀 당연하면 안 돼요? 솔직히 아버지도 자식인 엄마한테 다 퍼주던 외할아버지 덕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진 편히 산 거잖아요. 아버진 친부모도 아닌 외할아버지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고작 집에서 편하게 밥 먹는 것조차 눈치를 줘요? 게다가 아버진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엄마한테 줬을 뿐이잖아요. 힘들게 살림하고 피아노 가르쳐서 우리 공부시키고 있는 건 바로 엄마 아니에요? 근데 왜 생색이란 생색은 아버지 혼자 다 내세요? 대체 왜요? 이게 진짜? 오냐? 너 오늘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한번 맞아보자. 아, 여보.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은 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더군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딸을 보호하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품 안에서도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악을 썼죠. 할 말 없죠? 제 말이 다 맞으니까 아버지도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저한테 손 올린 거잖아요. 저 대학 갈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대학을 안 가요? 내 인생 망치면 나만 손해인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대학? 어디 가고 싶으면 가봐. 근데 난 네 앞으로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어디 부모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당신도 애들 교육 똑바로 좀 시켜. 애들 뭐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키웠어? 남편은 씩씩대며 곧바로 출근을 해버리더군요. 딸은 제품에 안겨 엉엉 울었고 저 또한 그런 딸을 달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날 전 결심했습니다. 수중에 돈을 모아놔야겠다고요. 제가 남편에게 죄인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더 이상 저 때문에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핑계를 대며 저는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차곡차곡 그 돈을 전부 저축했죠. 그 와중에 기특하게도 딸은 의대에 정말 합격을 했고 전 몇 달 새 모은 약간의 돈으로 딸에게 미리 자취방을 구해주었습니다. 학비를 대출받게 해서 미안하다. 이 엄마가 아직은 힘이 없어. 그래도 엄마가 다달이 월세는 어떻게 해서든 내줄 테니까 네 아버지랑은 떨어져서 살려무나. 고마워 엄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과외도 해서 돈도 열심히 벌게. 그렇게 딸을 내보내자 남편은 괘씸하다는 둥, 2번 다시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라는 둥, 가진 욕이란 욕은 다 하더군요. 저는 거기다 대고 한 가지 더 통보를 했죠. 규민이도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보낼 거야.
애랑 얘기 다 끝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그 기숙사빈 다 누가 내고?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학교 다니나 기숙사에서 학교 다니나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야. 모자란 돈은 내가 일을 더해서라도 메꿀 테니까 당신은 참견 마. 당신이? 그래 그럼 대신 나한텐 지금 들어가는 생활비 외엔 한 푼더도 요구하지 마. 남편은 자신이 돈을 더 내도 되지 않는다는 제 말에 그제야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 좋았던 남편이 대체 어쩌다가 저런 치사한 인간이 된 건지 참으로 한스러웠죠. 아이들은 방학이나 어쩌다 한 번씩만 절 보러 집에 올 뿐이었고 남편을 보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 종종 아이들의 학교 근처로 가서 밥을 사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다 오곤 했습니다. 이후 전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꾸준히 돈을 모았고 정이 떨어진 남편과는 거의 투명인간 대하듯 필요한 말 이외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고 대학에 간 아들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아들에게 등록금 한 푼 보태주지 않았죠. 저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학비를 보태고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년여 정도 사이에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꾸만 외박을 일삼았고 가끔씩 남편의 옷에선 옅은 여자의 향수 냄새도 났어요. 처음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늬만 부부였다지만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겐 나름의 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듭된 남편의 이상행동 속에 저는 어느 날 결국은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위태로웠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이 나려고 하는 건지 그 원인이 정말 남편의 바람인지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지막 제 희망 한 가닥을 무참히 끊어버리더군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제게 준 증거들을 본 전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와의 외도를 입증해줄 수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남편분 능력이 좋으시네요. 바람난 여자가 무려 남편분보다 14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준 녹음 파일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긴 남편과 상간녀의 음성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죠. 자기, 이번에도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내줘서 정말 고마워. 나 요새 자기 덕분에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야. 나이 20살에 미혼모로 우리 딸 낳고 집에서도 쫓겨난 이후로 나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살았거든. 지금이야 안정적으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고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당신이 집도 구해준 덕에 전세살이도 탈출하고 우리 딸 학비 걱정 없이 대학도 다니게 할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그래, 알지. 우리 진경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 그래서 내가 마음 아파서 더 잘해주는 거잖아. 앞으론 이 오빠만 믿어. 우리 진경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거야. 근데 오빠 이혼은 언제 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돼? 좀 기다려봐. 집사람이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일부러 더 무시하는데도 통 이혼하자는 소리를 안 하네. 요샌 대출금 갚는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더 줄였거든. 근데도 꿈쩍을 않는다. 다 늙은 게 눈치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더 꼴보기 싫은지. 지금 무작정 이혼하자고 했다간 아까운 재산 분할만 잔뜩 하게 될지도 몰라. 사실 죽은 장인 때문에 받았던 대출금 이미 예전에 다 갖고도 남았거든. 그래서 내가 몰래 모아둔 재산이 꽤 돼. 어떻게든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그 여자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될 텐데.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대출금을 갚느라 힘든 줄 알고 혼자서 생활비를 아둥바둥 아껴 쓰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2년 전부터 이미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의 면전에 제가 모은 증거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뭐? 꼬투리를 잡아서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대출금은 예전에 다 갚았다고? 사람을 등신 만들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친자식들한텐 그깟 육성회비 하나로도 아까워서 벌벌 떨더니 뭐? 그년 딸 대학 등록금을 죄다 내줘? 네가 그러고도 부모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동안 난 당신한테 미안해서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치사하게 굴었어도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나 꾹 참고 견뎠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빚까지 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한 거라고 바보같이 믿었었다고. 근데 내가 바보 머저리였다. 등신 천치였어. 나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두둑이 받아내서 우리 딸 아들 대학 등록금 내가 전부 다 내줄 거야. 이 더러운 인간아. 아, 진짜 재수없게도 걸렸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진지게 내쫓아 버릴걸. 소송? 걸어. 근데 당신 돈은 있어?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당신 예전에 육성회비 낼 돈도 없어서 나한테 빌빌거리지 않았나? 넌 딴주머니 차고 다녔는데 나라고 안 그랬을까봐? 밴댕이 같은 너 때문에 어떻게든 내 자식 내가 챙기려고 나도 그동안 돈 좀 모아뒀어. 야, 진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나 같으면 14살 어린 여자 꼬시려고 내 자식은 내팽개치고 그 여자랑 그 딸 자식한테 돈 퍼다 날랐다는 사실이 너무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흥, 나이 많고 능력도 없으니 약 올라서 이죽되는 꼴 하고는. 그래, 이혼해. 법정에서 보자, 어? 이렇게 먼저 속 시원하게 이혼하자고 해줘서 고맙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없이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피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딸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딸은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말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참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다. 차라리 잘 됐어. 그 인간 돈 잔뜩 뜯어내고 시원하게 이혼해버려.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엄마. 이후 저는 모은 돈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각각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얼마나 오래 절 속인 건지 모아놓은 돈이 제법 두둑했더군요. 덕분에 저는 꽤 큰 액수의 재산 분할과 함께 두 인간에게 각각 두둑한 위자료를 받은 후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으유, 지겨운 돈벌레들이 마지막까지 내 피와 살을 물어뜯고 가는구나. 됐어, 오빠. 이제 신경 꺼. 앞으로 펼쳐질 우리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생각하자. 소름 끼치는 상간녀의 콧소리에 절로 인상이 찡그려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딱 한마디를 해줬죠.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네. 아유, 시궁창 냄새. 뭐야? 제 말에 상간녀는 발끈했고 남편은 제게 주먹을 치켜들더군요. 그러자 저와 함께 있던 딸은 절 감싸 안았고 아들은 그런 남편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이제 아저씨를 내 아버지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남편은 이를 뿌듯 깔고 이야기하는 아들의 말에 눈치를 보며 깨갱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노려보며 상간녀와 함께 사라졌죠. 그 찌질한 모습이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제가 그들을 마주칠 일은 없을 줄 알았죠. 제가 다시 그들을 마주하게 된 건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이후 저는 이혼하며 생긴 돈으로 방 3개짜리 빌라를 구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차려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죠.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생활이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아이들 또한 과외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무엇보다 눈치를 볼 전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죄책감이고 뭐고 그냥 진즉에 이혼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와의 소식은 일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거니와 애초에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앞으론 제 앞에 놓인 인생의 행복만을 움켜쥐며 살고 싶었죠. 저희 딸은 전공의 과정까지 마친 대학병원에 그대로 남아 의사 생활을 계속하다가 큰 대형 병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착하고 순한 며느리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저희 딸은 영 결혼 생각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딸에게 물어보니 딸이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다정하던 내 아버지란 인간도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걸 눈앞에서 봐서 그런지 난 별로 결혼 안 하고 싶어. 그것보다 난 그냥 사랑하는 우리 엄마랑 평생 이렇게 살래. 다 큰 딸은 저를 끌어안으며 얼굴을 부볐습니다. 저는 딸이 부모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그런 딸을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딸이 44살이 되었던 어느 무렵 딸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주더군요. 엄마, 대박! 나 오늘 아버지랑 그 상간녀 봤다? 그 여자 딸까지도 봤어. 뭐? 어디서? 나 오늘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모셨던 교수님 장례식장 간다고 했잖아. 그 교수님이 워낙에 발이 넓은 분이셨거든. 와, 근데 그 교수님이랑 친했는지 아버지가 그 여자랑 그 여자 딸까지 다 데리고 와 있더라고. 그 뒤로 둘이 재혼했나 봐.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여자 딸 남편이라고 앉아있던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이더라. 친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오며 가며 인사하던 다른 과 의사였거든. 세상 진짜 무지 좁지 않아?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아는 척 인사 오는데 날 본 인간들 표정이 진짜 가관이더라.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 모른 척 하던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싶었는지 딱 봐도 표정이 엄청 불안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도 그 사람들 아는 척 안 했어? 당연히 안 했지. 나도 그 쪽팔린 인간이 내 아버지라고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 심지어 그 인간 나중에 술에 취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 그 나이까지 아직 돈 잘 번다고 막 다른 의사들한테 떠벌리고 있더라. 나이가 70 중반이 다 된 인간이 왜 그러고 살까? 진짜 너무 싫어. 딸은 이야기를 하며 몸서리를 치더군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 딸은 그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로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잘 사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질이 났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딸은 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 인간들 잘 살고 있어서 속상해? 그러지 마. 지금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 우리 딸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를 가르칠 줄도 알게 됐어? 기특한 우리 딸. 맞아. 엄만 지금 너랑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해.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캥기는 것이 많은지 그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주 주말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터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얼결에 문을 열었던 전 남편을 보자마자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통째로 먹던 오이를 손에 든 채 말입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저를 휙 밀치더니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뭐야?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딸은 그런 전 남편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놀라 거실로 뛰어와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당신 뭐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어? 여긴 대체 왜 온 건데? 동사무소 가서 조금만 알아보면 사는 주소 같은 건 다 나와. 그리고 당신은 빠져. 난 당신한테 아무 용건 없으니까. 유나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나랑 우리 가족 봤지? 우리 가족이래. 네, 봤어요. 왜요? 너 행여 내 딸이라고 내 사위한테 입 한 번 뻥끗했단 봐라. 게다가 네 엄마랑 나랑 한 이혼에 대한 이야긴 입 밖에 꺼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했단 봐. 내가 너 가만두나 안 두나. 참 황당했습니다. 그놈은 25년 만에 만난 자기 딸을 찾아와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와의 관계를 자기 사위에게 아는 척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으름장이더군요. 전 남편의 말에 딸은 콧방귀를 끼며 팔짱을 꼈죠. 뭐지?
저 원래 아무 관심 없었는데 댁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니까 좀 궁금한데요. 내가 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싹바가지 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말어. 어차피 어깨 좁은 바닥이라 이혼한 걸 숨기지 못했을 거고. 아,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사실을 숨긴 건가? 맞죠? 놀랍게도 딸의 말이 정답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꾹 깨문 채 부들대더군요. 자신의 말이 들어맞자 딸은 입꼬리를 싹 말아올리더니 이죽거렸죠. 그 사람 집안 내가 알기론 부모님이 교육자 출신이라 꽤나 엄한 집안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집 아들을 이런 쌍놈의 집안에서 콱 물었대? 어지간히 그 사람 앞에서 가식 떠셨나 봐요. 그 사람 집안에서 알면 얼마나 기절 초풍하려나? 자기들 사돈이 24년을 함께 산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난 짐승 같은 인간들인 걸 알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너 어렸을 때처럼 좀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이게 어디서 지혜비도 몰라봐. 때리긴 누굴 때려. 정신 못 차린 건 바로 당신이야. 저는 고함을 지르며 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오이로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쳤어요. 아! 당신 미쳤어? 지금 뭐로 때린 거야? 먹던 오이다. 이 오이 쭉정이 같은 놈아. 안 그래도 내가 25년 전에 네 놈이 내 딸 뺨 때렸을 때 똑같이 못 때려준 거 하나가 가슴에 유일한 한으로 남아있었다. 근데 25년 만에 나타나서 또 내 딸을 때린다 어쩐다 떠들어? 확 두들겨 패서 오이 소박이처럼 시뻘겋게 만들어줄까 보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무식한 여편 내가 어디다 대고 손찌검질이야? 이게 봐줬더니 확 그냥. 지금 누구 엄마한테 손을 대? 굴하지 않고 전 남편이 제게 손을 들어올리자 이번엔 딸이 마시고 있던 냉커피를 전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 못 차린 그놈을 그대로 현관 밖으로 밀어서 쫓아내버렸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자식아. 아휴, 이것들이 진짜 내가 너희들 가만둘 것 같아? 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유나 너 감히 애비한테 이딴 짓을 해댔겠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아버지 취급을 하죠. 어디 그쪽 사이한테 그쪽들 정치 한번 죄다 까발려 드려요? 해봐 어디. 그럼 나도 내 인맥 모조리 다 동원해서 내 기필코 네 의사 가운까지 벗겨버릴 테니까. 나 서울바닥에서 의사만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야. 내 인맥이 어디 보통 인맥일 것 같아? 네.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줄 알고? 흥! 전 남편은 약이 머리끝까지 올랐는지 한참 동안 저희 집 앞을 떠나지 않고 문 앞에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더군요. 듣다 못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를 치자 겁을 먹었는지 그 찌질한 놈은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된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놈 저렇게 보낸 건 속이 다 시원하다만 너 정말 괜찮겠니? 너 앞으로 곤란해질 일 같은 건 없는 거야? 그 인간이야 이제 다 늙어서 의사를 그만둬도 잃을 게 없겠지만 젊은 넌 다르잖니. 됐어, 괜찮아. 내가 뭐 뒤구린 짓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그리고 내가 좀 보고 들은 게 있거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저놈이 우리 먼저 건드린 이상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뭘 보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어. 긴가민가해서 나도 좀 알아봐야 돼. 나중에 확실해지면 말해줄게. 딸은 의미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이를 뿌듯 깔더군요. 그리고 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였는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누군가 싶어 전화를 받은 전 상대방의 정체에 기함을 하고 말았죠. 야, 이 늙은 여우야. 나 알지? 김진경. 처음엔 김진경이 대체 누구인지 몰라 잠시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제야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상간녀였죠. 아, 상간녀 씨? 이게 재혼한 지가 언젠데 어따 대고 아직도 상간녀래? 늙고 추해져서 내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너 내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약 올라서 우리 뒷조사한 거지? 응? 니들이 우리 신고했지? 뭐? 아니 이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왜 개소리야? 상간녀는 제게 이유 모를 말만 늘어놓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상간녀의 말은 제게 엄청난 놀라움과 동시에 통쾌함을 안겨주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랑 내 남편 보험 사기 친다고 신고한 거잖아. 환자들한테 허위 진단서 써주고 보험금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여태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내 남편 엿먹이고 싶었냐? 네 딸이 분하고 억울하대? 자기 아빠가 자기 버리고 떠나서? 그럼 애초에 지가 자기 아빠한테 애교도 좀 부리고 해서 예쁨 받았으면 됐잖아. 이 구질구질한 것들아. 보험 사기? 우와, 너희 하다하다 범죄까지 저지르고 다녔냐? 대단하네. 근데 어쩌지? 당신 주소 잘못 찾았어. 난 당신이랑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일도 관심 없었거든.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웃기시네. 너희가 아니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던지 말든지. 근데 너희 제발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되니? 한 놈은 바람 피우다 이혼당한 거 사위랑 사돈한테 숨겨보겠다고 전처랑 딸 찾아와서 깽판을 치질 않나? 한 놈은 위법행위 저지르다가 재발 저려서 남편 전차한테 입에 개거품 물고 난리를 치질 않나? 정말 환상의 짝꿍이다. 야, 너희가 평소에 똑바로 살았으면 누군가 너희를 그렇게 신고할 일도 없었겠지. 너희가 범죄 저지르고 잘못 살아서 그런 일이 생긴걸 왜 엄한 나한테 아프리야? 넌 네 딸 얼굴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니? 하긴 알았으면 다 큰 딸 앞에서 대놓고 바람 피우고 다니지도 않았겠지. 뭐? 야, 이게 어디서 내 딸을 들먹여? 네가 먼저 내 딸 얘기를 꺼냈잖아.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너 내가 경고하는데 또다시 나한테 연락해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자식들 입에 올려봐.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든 네 딸년이든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예전엔 좀 지쳐서 그냥 순순히 돈만 받고 이혼하고 끝냈거든. 근데 지금은 매일이 너무 행복해서 에너지가 아주 풀파워야. 지금은 네 뼈가루 하나까지 다 씹어먹을 수 있다고. 알아들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어디 또 한번 연락해봐. 네 전화번호가 내 휴대폰 액정에 뜨잖아? 난 그 즉시 너희 집으로 찾아갈 거야. 그리고 예전에 너한테 미처 못했던 메타작, 자진몰이 장단까지 타면서 널 아주 흠씬 두들겨 패줄 거야. 알았어? 저는 소리를 빽 지른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에게서 전화 온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니 딸은 뒤집어지며 웃더군요. 그리고 눈물까지 훔치던 딸은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 그 인간들 신고 내가 한 거 맞아. 저는 놀란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딸은 어깨를 으쓱이며 그제야 그동안의 이야기를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 인간이 술에 취해서 막 떠들었다고 했잖아. 자기는 나이 74을 먹었어도 아직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의사라고. 근데 듣다 못한 다른 사람이 장단이라도 맞춰주려고 했는지 비법이 대체 뭐냐고 심드렁하게 묻더라. 그때 그 인간이 잔뜩 기세등등해져서는 이러더라고. 아, 장사는 무조건 서비스지. 고객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고 그럼 그 고객이 또 돈을 물어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소? 의사도 다 장사치인데 얕게 굴 줄 알아야지. 정직하게 산다고 어디서 돈 안 굴러 들어옵니다. 그 인간이 거기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그 상간녀가 아버지를 팔꿈치로 퍽 하고 치더라. 그제 아버지가 상간녀 눈치를 보면서 앞에 있던 사람한테 아무튼 비법은 서비스라는 얘기였다. 이러면서 얼버무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도 그땐 그 인간들한테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거든. 근데 그 인간이 우리 집까지 와서 깽판 치는 모습을 보고 아예 2번 다시 우리 앞에 못 나타나게 복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 딸은 몰래 전 남편 병원에 뒷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전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사람을 썼다던 일이 마침 생각나서요. 그리고 밝혀진 전 남편의 비밀은 아주 놀라웠다고 하네요. 진짜 대박인 게 뭔 줄 알아, 엄마? 그 상간녀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잖아. 그 두 인간, 엄마랑 그 인간이 이혼하기 전부터 서로 붙어먹고 보험 사기를 쳤대. 가짜 손님 모아서 허위 진단서 써주고 보험료 타내서 서로 나눠 먹고 보험금 듬뿍 타내겠다고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장기 입원 시켜달라, 진단서 좀 길게 끊어달라 하는 사람들을 그 상간녀가 그 인간 병원에 연계시켜주면 또 거기다가 뒷돈 받아먹고 그 짓을 무려 20년이 넘게 둘이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황금알 낳아주는 거인 그 상간녀가 돈벌 낸 아버지 눈엔 천사 그 자체였겠지. 그런 사람한테 집 좀 얻어주고 그 딸한테 대학 등록금 내주는 일이 어디 아까웠겠어? 그냥 투자라고 생각했겠지. 아무튼 그래서 두 연놈 다 신고해버렸어. 저는 경악할 만한 진실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저희 딸에 의해 20여 년간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딸이 의사가 돼서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마주치지 않았다면, 제발 저린 전 남편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기구하면서도 신기하죠.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장기간 이어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많고 죄의 재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교도소 복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던 터라 의료법 위반과 더해져 전 남편은 의사 면허 취소를 포함해 상간녀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딸에게 듣기로 상간녀의 딸 또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 의사가 지인한테 내 연락처를 물어봤다면서 나한테 연락해서 알려줬어. 자기 장인하고 장모가 구속된 후로 뭔가 그게 다가 아닐 것 같아서 찝찝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람을 써서 조사를 좀 해봤다나 봐. 그때 내가 그 인간 딸인 것도 알게 됐다는데 다행히 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니까 날 이해해 주더라고. 아무튼 그 조사가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게, 원래 그 사람은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는 아니니까 그냥 그 딸이랑 계속 같이 살려고 했었대. 근데 웬걸?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상습적으로 자기 남편 돈을 펑펑 써대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네. 그것도 한 놈도 아닌 여러 놈이랑. 그래서 그 남자가 식겁해서 이혼 소송 걸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 하나 있는 딸은 자기가 키우기로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고맙대. 내가 그 사람들 신고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여자한테 돈만 뜯기면서 살 뻔했다고. 진짜 그 엄마의 그 딸 아니야? 그 셋이 뭉쳐서 아주 콩가루 개 막장 집안이 따로 없었더라. 그 상간녀의 딸은 무슨 죄인가 하고 아주 잠시라도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할 만큼 그 세 사람은 다른 의미로 완벽한 가족이었더군요. 이후 상간녀의 딸은 부모가 교도소에 가서 텅 비게 된 전 남편과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 홀로 살고 있다네요. 의사 남편의 수입 믿고 직장도 진즉에 그만뒀던 터라 경단녀가 되어 구직도 쉽지 않아 보였다는 딸의 말을 끝으로 1년 반이 지난 지금 전 더 이상 그 딸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뭐 별일이 없는 한 그 집에서 자기 부모들의 옥바라지를 쓸쓸히 살고 있겠죠. 모든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던 아들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지 인상을 확 찌푸리며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네. 아들은 어린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자식 둘을 낳은 아버지로서 자신은 절대 그 인간을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더군요. 저는 최근 힘에 부쳐 피아노 학원을 닫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긴 했지만서도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애들 여럿을 동시에 돌보는 건 이 나이에 아무래도 무리더군요. 대신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제 두 다리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딸과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 자꾸만 늙어가는 저를 보며 내심 가슴 아파하는 딸에게 하나라도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딸의 곁에 없더라도 딸의 마음속 빈자리를 메꿔줄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늦게나마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보다 많은 분들께 보험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랍니다. 전 남편의 일이 있고 난 후
아무래도 전보다는 보험 사기에 관한 기사에 더욱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일속만 채우려는 전 남편과 상간녀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만 늘어가고 정작 절실히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때문에 의료인인 전 남편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일화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제 사연이 이 세상을 보다 한 발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이바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그릇된 행동을 목격하시면 꼭 제 딸처럼 신고하셔서 보다 좋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